인생에서 50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들어가는 관문이면서 책임과 후회, 무게감들이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도 엄습해 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과 인생의 끝에 도달했다는 마음에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50 전의 시간은 단지 역할에 불과합니다. 50 이전에 생산적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야 하는 의무감의 긴장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50이 지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에 따라 생각은 바뀝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우선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비워야 합니다. 그럼 50 이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시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50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은 과거의 회상이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보통 50은 직업적인 은퇴, 마무리하는 단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우울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보내는 것에 핵심을 둡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무한 반복입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중 어려움과 직면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나이와 직면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게 하는 불씨가 됩니다. 그럴수록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정신과 건강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색깔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살려 즐기면 그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50대부터는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나이, 과거의 상처, 사회적인 입지 등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도 현명한 처세입니다.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방향이 보이고 기쁨도 따라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을 시도했는데 운이 좋아 바꿀 수 없는 것이 비슷하게 시연이 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50이 무언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실수라는 것을 앞선 세대의 후회가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길을 열어 멀리 보는 지혜입니다. 순응하되 굴복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마라. 50대 이후 가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지 않는 부모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기대기만 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50대 이후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고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먼저 주는 사람이 되면 주위 사람도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현 시대에 우리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나의 삶과 남의 삶이 쉽게 비교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화려한 집과 좋은 곳에서 휴가를 즐깁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과 비교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지 못한 채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편견 없는 시선에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직이든 사회적인 조건이든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이런 습관의 문제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무엇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마저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마저 잃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왕년에 대한 기억과 자부심은 내려놔라. 화려하던 그 시절, 팔팔하다 못해 날아다니던 과거의 그때는 세상이 내 것이었고 무서운 것도 없었으며 힘이 지구를 뚫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날들을 우리 모두는 잊을 수가 없고 모두들 나를 우러러봤고 인정했기에 나의 그 왕년을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만 생기면 왕년이란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왕년은 과거에 사라진 흔적일 뿐입니다. 전설은 기록에도 남지 않는 이야깃거리일 뿐이고 타인들에게는 아무 관심거리도 아니고 먹힐 이야기도 아닙니다. 왕년을 들먹거리며 목에 힘을 주어봤자 다음날 담든 어깨에 힘만 들 뿐입니다. 왕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보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며 새로움보다는 구시대의 유물을, 창의보다는 습관을 쫓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진지하게 준비한다면 과거가 어쨌든 다 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사회생활을 20, 30년 경험하고 여러 위기도 극복해내 가면서 은퇴를 맞이하는 중년들의 마음속에는 자만심이라는 암덩어리가 자라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만심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전혀 이로울 게 없습니다. 자만심은 근거 없는 고집과 불완전한 준비, 치명적인 실수 등을 낳기 마련입니다. 자만심이 차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도 공부를 하지도 남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됩니다. 자만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이를 그르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내가 배웠던 절대 가치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립니다. 중년 이후의 실패 원인에는 근거 없는 자만심이 그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만한 태도는 버려라. 거만한 태도를 통해 자신의 성과와 나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소위 꼰대 중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꽤 높은 직위에서 오래 대접받으며 지냈던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겸손하고 존경스러운 분들도 적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직장 내에서 하던 행동과 태도를 밖에서도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조금 어리다고 생각되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아래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거만하고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 행동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거만함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신감은 당당함이지 거만이나 오만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예에 바르고 겸손하며 감정 조절에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에 대한 수양이 잘 되어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내면에 충만하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 억지로 인정받거나 남을 누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만한 태도는 주변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들 모두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외로움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떠나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경우 가장 많이 변화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혼자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사람들과 함께 스타트업이나 동업을 시작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혼자서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뛰어다녀야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늘 함께 하는데 익숙한 이들에게 이런 변화는 견뎌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의 나머지 반은 홀로 가야 할 길입니다. 배움을 멀리하지 마라. 중년이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인내심도 약해지는 데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담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비극적인 통계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건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기 가장 쉬운 때여서 이를 따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실력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더해서 각 개인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